혹시 선풍기 바람이 화장실 온풍기처럼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틀면 틀수록 더 덥고 밤에는 끈적해서 잠도 설쳤던 여름.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선풍기 하나로 전기료는 반으로 줄이고 바람은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진짜로요? 에어컨 안 켜고도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나서 저는 30만 원 넘는 전기요금을 아끼고도 한 번도 땀에 젖은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국민복지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상담을 해온 72세 박성희입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7월,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선풍기만 틀자니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더 덥게 느껴지실 겁니다. 작년 여름 저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한 여름철 고령자 생활안전 교육에서 정말 인상적인 방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선풍기에 작은 아이스팩을 달고 나서부터 바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진짜 얼음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죠. 전기요금이요? 그해 여름 한 달 동안 42,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아끼느라 더위를 참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밤에 끈적함에 잠이 깨는 일도 없었고요. 선풍기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방 안에 뜨거운 공기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고 답답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정말로 에어컨처럼 시원해집니다. 올해처럼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여름은 분명 다릅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계속 이어지는 2025년 7월, 지금이 딱 실천할 때입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에어컨을 아예 못 켜고 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덥게만 느껴질까요? 그건 선풍기가 방 안에 이미 뜨거워진 공기를 그냥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람이 나와도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얼음바람 조절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대야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겁니다. 정확히는 선풍기 입구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바람이 얼음을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머금게 되죠. 그 바람이 방 안을 조금이라도 식혀주기 시작하면 꽤나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공간에서 순간적인 더위를 식히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효과적이에요. 너무 큰 방이나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선 기대만큼 시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넣은 페트병을 냉동실에 꽁꽁 얼려서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입니다. 저도 여름마다 2개씩 번갈아 가며 쓰고 있는데요. 얼음보다는 천천히 녹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오래 갑니다. 다만 4시간 넘게 지속된다는 말은 냉방기처럼 착각하실 수 있어요. 실내 온도가 30도 넘는 날에는 2에서 3시간 안에 다 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사용하면서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리고 번갈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페트병이나 얼음 위에 얇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덮어두면 물의 증발작용이 공기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2에서 4도 정도 낮아질 수 있어요. 특히 조그만 방에서 문 닫고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밤잠 설치지 않도록 잠자기 1시간 전쯤부터 해두시면 딱 좋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약 20만 300원 수준입니다. 에어컨을 4시간만 켜도 24,000원까지 나오니 비교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면 더 시원하고 오래 간다는 말인데요. 가정용 냉동실에서는 소금물은 완전히 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얼지도 않은 채 흐르기만 해서 주변을 젖게 만들 위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시도해봤지만 실용적이진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함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생수로 만든 얼음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2025년 7월 전기료 부담 없이 여름을 지내는 지혜로운 시니어분들의 실제 생활 방법입니다. 이제 선풍기 앞은 충분히 활용하셨죠? 이제는 선풍기 뒤쪽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바로 복지관 강사님이 알려주신 아이스팩 활용법입니다. 택배 받으실 때 따라오는 아이스팩 그냥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지금 써보세요. 요즘은 냉장식품이나 약을 택배로 주문하시면 아이스팩 하나쯤은 꼭 들어있죠. 버리지 마시고 올여름을 위해 냉동실 한 칸에 따로 모아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아이스팩이야말로 여름철 전기료 아끼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걸 선풍기 뒷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이나 천 조각 끈을 이용해서 단단히 묶어주세요. 단, 녹으면서 물이 흐를 수 있으니 비닐이나 천으로 꼭 싸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이 흘러서 선풍기 모터에 들어가면 고장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공기에 들어오는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선풍기는 뒷면에서 공기를 끌어들여 앞쪽으로 내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뒷면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나오는 바람도 자연히 더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 방식은 특히 넓은 거실이나 부엌처럼 공기 순환이 필요한 공간에서 효과적입니다. 앞에 얼음 그릇을 놓는 방법은 일부분만 시원해지는데 반해 이건 선풍기 전체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준비가 살짝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시면 바람이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는 얼음, 뒤에는 아이스팩 이렇게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에어컨 리모컨을 찾을 일이 정말 줄어들죠. 그리고 아이스팩은 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번만 잘 얼려두면 몇 년간은 쓸 수 있으니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효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람 자체를 바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선풍기를 시원한 바람을 맞는 용도가 아닌 집안 전체 공기를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밤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선선해지는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간대예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먼저 창문을 2곳 이상 엽니다. 한쪽 창문에는 선풍기를 놓고 다른 쪽 창문은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입니다. 평소와는 반대로 선풍기를 실내가 아니라 바깥을 향해 틀어주세요.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자연스럽게 반대편 창문으로는 시원한 외부 공기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집안 전체 공기를 바꾸는 환기 시스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처음엔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시원할 리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방 안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실내 공기가 서서히 선선하게 바뀌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반드시 외부 온도가 실내보다 낮을 때만 사용해야 해요. 낮에는 오히려 바깥이 더 덥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땐 차라리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뜨겁던 방 안이 시원한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 직접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특히 취침 1시간 전 바깥 공기를 잘 들여놓기만 해도 수면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왜 진작 안 해봤을까 하고 말씀하시죠. 이런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이나 창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더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기 흐름이 복잡한 구조에서는 창문 위치와 시간대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람보다 중요한 것, 바로 내 몸 자체를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몸이 이미 뜨거워져 있으면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냉방이 아닌 내 몸 냉방이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수건을 목 뒤, 손목, 무릎 등 주요 부위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은 땀이 증발할 때 체온이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온도를 빼앗아가는 거죠. 특히 목과 손목은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라 이곳을 식혀주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신 뒤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꼭 짜주세요. 그 상태로 목 뒤나 손목에 감고 선풍기를 켜시면 됩니다. 수건이 마르기 시작하면 20분, 30분 간격으로 다시 적셔주시면 돼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얼음물에 적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출 후 땀이 뻘뻘 날 때 수건 하나로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또한 취침 전에도 정말 좋습니다. 목에 시원한 수건을 두르고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젖은 수건이 옷을 적시거나 축축한 느낌이 싫을 수 있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다 편리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쿨링 스프레이는 멘톨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피부에 뿌린 후 선풍기 바람을 쐬면 빠르게 냉기를 전달해 줍니다. 옷을 적시지 않고 끈적임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동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약사님께 쿨링 스프레이, 나 시원한 스프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30분 이상 시원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 순간 안에 들어있는 멘톨이나 에탄올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손이나 팔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이게 에어컨이야? 할 정도로 시원함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젖은 수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옷이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축한 느낌도 없고 번거롭게 다시 적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뿌리면 보통 30분 이상 냉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외출 직전에 사용하면 특히 유용합니다. 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나가면 한동안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얼굴에는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 점막에 들어가면 따갑거나 자극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둘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의 소량을 테스트해 보세요. 간혹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 3에서 4회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뿌리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 쿨링 스프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간편함입니다. 가방에 하나만 넣어두면 집에서도 외출 시에도 경로당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이 없어도 놀랄 만큼 시원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더울까? 라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꼭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공기 속 습도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나와도 공기가 눅눅하면 땀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체감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땀샘 활동이나 혈액순환이 젊었을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습한 날씨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땐 덥다는 감각이 단순히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습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 몸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면서 땀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습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견딜 만하지만 반대로 기온이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금세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죠. 왜냐하면 땀이 마르지 않으면 몸은 계속 열이 난 상태로 남게 되고 아무리 선풍기 바람을 맞아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상담하던 72세 박순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다 고 하셨어요. 직접 집에 가서 보니 선풍기는 멀쩡했는데 습도계를 확인해 보니 무려 85%. 전날 비가 오고 습기가 가득한 날이었거든요. 이럴 땐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 속 습기를 낮춰줘야 진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작은 제습기를 하나 함께 돌려보세요. 전기료도 그리 많이 들지 않으면서 공기질이 확 달라집니다.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어르신들 세대가 예전부터 써오던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방 안 구석구석에 놓아두세요. 특히 장롱 밑이나 방 모서리 같은 데 두면 습기를 잘 흡수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교체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숯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 방 안에 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도 지금 시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제습기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공간을 조금만 신경 써주는 마음이니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소금을 활용하는 제습법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 방 안 구석구석에 놓아두면 소금이 공기 중 습기를 천천히 흡수하면서 점점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도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박순자 어르신도 며칠 후에 정말 신기하다 고 하셨어요. 선풍기는 그대로였는데 습도만 낮췄을 뿐인데도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졌다고요. 결국 우리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핵심은 온도만이 아닙니다. 공기를 얼마나 뽀송하게 유지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습도를 낮추면 똑같은 선풍기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몸의 땀도 잘 마르기 때문에 피부도 한결 개운해지죠. 게다가 습도가 높으면 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진드기, 눅눅한 옷 냄새는 물론이고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습도계가 없더라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고 옷이 몸에 착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눌러붙는 느낌이 들면 습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람은 계속 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럴 땐 꼭 먼저 습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선풍기 바람이 전혀 다른 기계처럼 느껴질 정도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복지관 에너지 절약 교육에서 배우고 직접 상담하며 경험한 여름철 절전 꿀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무더위 앞에서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셨습니다. 전기료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 얼리기, 택배 받은 아이스팩 냉동실에 넣어두기, 신문지 한 장 구겨서 구석에 두기. 작은 준비가 큰 시원함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여름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무려 30만 원 넘게 전기요금을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운 빠질 때 한약 한 첩 지어 먹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소중한 건강도 소중한 돈도 꼭 지키세요. 이제 여러분은 덥다고 에어컨부터 켜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여름을 준비하는 똑똑한 시니어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방법부터 먼저 해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해보신 경험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에어컨 없이도 전기료 걱정 없이도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여름철 꿀팁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여름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 지혜의 모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에너지 절약 강의에서 배운 것을 전달한 것뿐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여름 또 그전 여름을 땀과 더위 속에서 고생하며 겪었던 저희 실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덥다, 에어컨 틀자 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전기요금은 이미 작년 대비 평균 8.6% 인상됐고 특히 노령 단독 가구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실제로 가장 큰 생활 스트레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위를 무작정 참기에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열사병, 탈수, 고열로 인한 심장 부담은 고령자일수록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무리한 참음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알려드린 모든 방법은 무조건 참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몸은 시원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참는 세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선풍기를 그냥 틀지 않고 얼음을 앞에 두면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습도를 낮추면 훨씬 쾌적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직접 시원함을 주는 방법,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 숯, 소금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도 지금 다시 꺼내 쓰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과 준비 그리고 조금의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도 귀찮고 어렵다. 그냥 덥지만 참자. 남들보다 나만 약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준비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름철 건강은 겨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방법들 덕분에 작년 여름 한 달 전기요금만 30만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한약도 지어 먹고 친구들과 여름 보양식도 한 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줄였다고 더위를 참은 게 아니라 더 시원하게, 더 현명하게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여름도 길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몸과 집안, 마음의 준비만 잘 해놓으면 에어컨 없이도 전기료 부담 없이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지? 고민되신다면 딱 3가지만 오늘 해보세요. 페트병 하나에 물을 넣어 냉동실에 얼리기. 신문지 한 장 구겨서 방 구석에 두기. 선풍기를 켜고 내 몸에 젖은 수건 한번 감아보기. 이 3가지만 해보셔도 오늘 밤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 더 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가는 여름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이야. 우리 나이엔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 이런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올여름도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어컨 없이도 무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기요금에 쫓기지 않는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셨습니다. 당당하게 여름을 맞이하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